그 다음은 이제 아까 설명했던 회프딩 바운드를 조금 일반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사용했던 항아리 이그젬플 그리고 항아리 이그젬플을 이용했던 머신러닝과의 커넥션 설명 이것이 이제 조금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머신러닝의 이론에 대한 어떤 감은 잡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런 셋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끝났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거 왜 이런 질문을 하나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머신러닝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아까 굉장히 간단한 바이너리 이그젬플을 가지고 와서는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어떨 때 불가능해요? 디터미니스틱한 러닝을 원하면 for sure F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이건 종강 사유 1번. 근데 이제 우리 종강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론을 전개했냐면 probably, approximately, correct하는 겸손한 자세로 머신러닝 하겠습니다. 그러면 yes. 그리고 나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항아리를 갖고 와가지고 뭐 뺀 다음에 뭐 틀리면 뭐 빨간색 맞으면 초록색 뭐 해가지고 뮤 그럼 뮤햇 알아내면 뮤 알 수 있고 그러면 F에 대해서 압니다.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끝났네. 이거 별거 없네. 머신러닝 별거 아닙니다. 이제 머신러닝 최소한 이론은 끝났네요. 이제 바로 우리 실전 들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끝났냐라고 해서 묻는 건데요. 아주 명확하게 깨끗하게 노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인생은 고해라고 이제 하는데 엄청나게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어떻게 그 포뮬레이트하고 극복해 나가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아닌 이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뮤 해시 F에 대해서 뭔가를 주는 건 알겠는데 결국 우리가 머신러닝에서 원하는 건 이제 이거를 제로로 보내고 결국은 이게 제로로 가고 뭐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개런티 되는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죠. 실제 러닝에서는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하이파소시스 셋 전체를 사실은 뒤지게 돼요. 알고리즘이 이론적으로 최소한. 그래서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뒤진 많은 그 초이스 중에서 에러 레이스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녀석을 고른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골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choose가 도대체 뭐길래 빈칸도 있고 여기 보면 볼드 텍스트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 어려움입니다. 고른다, 베스트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난해함이 서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사실 실제 머신러닝에서는 하이파소시스가 하나로 딱 그 고정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요 직전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한 대로 결국은 여러 개의 하이파소시스 중에서 우리의 알고리즘이 하나를 골라주게 돼요. 즉 동시에 많은 수의 항아리를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머신러닝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주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를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맞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항아리 이퀴벌런스, 빈 이퀴벌런스를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것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 이론 전개에서 굉장히 이제 큰 어려움이 있고요. 뒤쪽에 서포트 팩터 머신 하면서 뭐 컴퓨테이셔널 러닝 티어리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하이파서시스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는데 그 중에 최선을 골라주는 그런 선택의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H1이라는 하이파서시스를 쓴다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컬러링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고 그때 이제 이 항아리로부터 얻은 샘플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샘플로부터 얻은 추정한 뮤1 햇을 이용해서 뮤1을 추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라 뭐 여기 H2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가 있다면 얘는 이제 이 비율이 뭐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샘플 하나 얻고 거기서 뮤2 햇을 역시 얻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뭐 다시 뮤2를 추정하게 되고 뭐 이렇게 즉 포인트는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가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시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개의 그 하이파서시스 상황은 항아리의 색깔을 우리가 다르게 칠한다라는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샘플, 그 항아리에서 뽑은 서로 다른 H를 가정했을 때 항아리 컬러링이 달라질 것이고, 각각의 항아리에서 뽑은 샘플을 이용해서 뮤햇을 추정해 보면은 당연히 다를 것이고, 뮤햇이 다르다라고 하면 뮤햇을 이용해서 우리가 뮤를 추정하니까 결국은 이제 뮤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도 역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슬슬 시작이 되고요.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이 어떤 하이파서시스 H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뮤햇 달라지고요. 뮤햇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뮤를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는 belief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소개합니다. 그 노테이션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에요. 자, 얘는 일단 에러이고요. 에러인데 우리가 여러 종류의 에러를 논할 겁니다. 그래서 구별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in이라고 하는 그 subscript로 적어주게 되고요. 아래첨자로.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모델, 어떤 하이파서시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에러가 당연히 변할 거예요. 좋은 하이파서시스를 쓰면 에러가 작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걸 쓰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은 뭐의 함수냐면 h라고 하는 거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얘를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것이 뮤햇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는 항아리 실험, 뭐 통계적인 이런 리뷰하고 엮으려고 뮤햇이라고 했지만 머신러닝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도입할 텐데 얘가 바로 인샘플 에러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보한 샘플에서의 에러. 그게 아까 우리 셋업대로 하면 뮤햇이고 걔의 정식 이름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주냐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측정한 에러라는 의미로 이렇게 불러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인샘플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자, 반면에 뮤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르는 그 truth. 얘는 역시 에러 레이트라고 얘기했고요. 이 out이라고 적을 거고 얘도 어떤 하이파서시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될 거고요. 얘가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뮤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out of sample error, 뮤 또는 e ou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헤프딩 이니퀄리티가 뭐였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배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은 어퍼 바운딩이 된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어퍼 바운드의 중요한 요소가 n, example size라고 얘기했고요. 거기서 정확히 아까 배드 이벤트가 뮤 햇하고 뮤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뮤 햇을 우리는 인샘플 에러라고 하고 뮤를 아웃 오브 샘플 에러라고 바꿔 부르기로 했으니까 헤프딩 이니퀄리티는 어떻게 바뀌겠어요? 다음과 같이 바뀔 겁니다. 그죠? 같이 써보죠. 인샘플 에러 h의 함수인데 얘하고 아웃 오브 샘플 에러 역시 h의 함수인데 이 둘 사이가 입실론보다 크게 벌어지는 배드한 이벤트. 그죠? 얘의 확률은 위에 있는 것과 같이 어퍼 바운딩이 된다라는 유명한 이퀘이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인샘플 에러, 아웃 오브 샘플 에러 개념 매우 중요해요. 이걸 이용해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여러분이 쓸 겁니다. 여러분의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튜닝하는지 뒤쪽에 배우겠지만 옵티미제이션을 잘해야 되는지 레귤러리제이션을 잘해야 되는지 그게 결국은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갖고 있는 무기이거든요. 그걸 쓰려면 마치 화학 실험에서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용해서 산성이나 뭐 알칼리성 이거 정도를 재듯이 이 두 가지 값 또는 이 두 가지 값의 데타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현재 머신러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튜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샘플 에러 이 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조금 수학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 얘는 E in over H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샘플 내에서의 에러 레이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빨간 공, 파란 공 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바이너리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모델 H하고 정답 F 사이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럼 에러 카운팅 하나 먹는 거죠. 그래서 샘플에서 뽑아가지고 그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게 뭐 샘플 크기는 10개인데 그 중에 4개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0.4 이게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로 써놨고 수식으로 쓴 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식에서 노테이션이 있는데 요게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이에요. 이 안에 true가 오면 이것은 1을 리턴하고요. 이 안에 false가 오면 0을 리턴합니다. 많이 쓰이는 우리 수학적인 노테이션이죠.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틀렸다는 거죠. 우리의 모델이. 우리 전에 했던 대로 하면 F하고 H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요거는 마이너스 1, 1로 셋업을 해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3번과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린 거를 다 세요. 그 다음에 n, 이그젠플 숫자로 나누면 그게 비율, rate, fraction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in-sample error rate, in-sample error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빈 항아리 모델로 치면 mu hat에 해당하는 값이라고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샘플을 어떻게 뽑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빨간 공의 비율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샘플에 의해서 랜덤하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값이 인샘플 에러예요. 그래서 샘플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랜덤 베리어블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텀이 이 out of sample error, E out이라는 건데요. 아까 3번식이 이제 평균 내는 개념이었죠. 틀린 거 다 쓴 다음에 몇 개 틀렸어. 그 다음에 그걸 n으로 나눠주는 이런 이퀘이션이었다면 이 out of sample error는 이론적인 값이에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잴 수 없는 이론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확률로 정의해요. 근데 이 확률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구할 수 없으니까 무한대에 구할 수 없으니까 이게 이론적인 값인 이유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항아리 모델에서 mu에 해당을 하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는 랜덤 베리어블이었죠, 인샘플 에러는. 근데 이 out of sample 에러는 unknown이지 랜덤은 아니라고 우리 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게 랜덤하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인샘플 에러 얘는 랜덤인데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아는 거고요. 왜냐하면 샘플을 확보하면 재면 되니까. 그죠? 랜덤이지만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샘플을 바뀌면 바뀌는 랜덤 베리어블이지만 샘플을 일단 구하게 나오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out of sample error는 unknown이고요. 근데 이제 fixed 돼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실제 머신러닝이 이루어질 때는 단일한 하이파서시스가 아니라 복수계 사실은 이제 무한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집합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 셋 내부의 무한한 수의 원소, 즉 무한한 수의 모델 하이파서시스를 뒤져야 된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런 경우를 이제 이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finite number라고 일단은 가정을 할게요. 여기 하이파서시스 셋 H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셋 안에는 총 large M 개의 원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빈 이퀴벌런스를 이런 그 여러 개의 바구니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M개 바구니가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항아리의 컬러링을 우리가 다르게 한다는 것이고 항아리의 컬러링이 결국은 하이파서시스 어떤 걸 쓰느냐이니까 large M개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다면 각각을 H1부터 H2 거쳐서 HM까지 이렇게 하이파서시스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이파서시스가 당연히 달라지면 인샘플 에러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추정이 되는 out of sample 에러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large M개의 항아리가 있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large M개의 하이파서시스를 휘프딩 이니퀄리티로 우리가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먼저 이런 복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요. 두 개의 이벤트 A와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포함관계, 즉 A라고 하는 이벤트에 이제 그 경우에 B라는 이벤트에 속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너무나도 당연히 A의 확률보다 P의 확률이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또는 B라고 하는 즉 합집합 A 또는 B, A, B 두 사건의 합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이벤트의 확률을 생각해 보면 개별적인 A라는 확률과 B라는 확률 둘 확률의 값을 더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되겠죠. 여기 A가 있고 B가 있다면 이제 이 부분이 합집합이니까 이 합집합의 크기는 A, B 각각을 이제 그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 더 자세히 이야기 나오고 계속 이야기 나오겠지만 베이즈 룰도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확률의 법칙 중에 우리는 유니온 바운드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프딩 이니퀄리티를 써서 복수계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는 경우에 한번 포뮬레이트를 해보자라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형태, 즉 1번 이니퀄리티 형태의 회프딩 이니퀄리티는 하나의 그 어떤 고려사항, 하나의 하이파서시스 또는 뭐 항아리로 치면 단일한 것에만 적용이 가능하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 개의 복수계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은 멀티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항아리 또는 뭐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가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뭐 항아리가 여러 개라고 하면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1번식에서 봤던 그 회프딩 이니퀄리티를 각각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 하이파서시스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1번에서 이야기했던 이니퀄리티는 각각 빈에 따로따로 인디비주얼리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 현실적인 머신러닝에서는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를 고려해 줘야 된다는 그 상황으로 1번 회프딩 이니퀄리티를 확장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거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루스한 바운드로 귀결이 되는데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일단 우리에게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 셋이 있고 이 안에 H1부터 우리 일단 유한하다고 M개 있다고 가정을 했죠. 그럼 여기서 베스트를 뽑아서 걔를 우리는 G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G가 H1부터 HM 중에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H1부터 HM 중에 하나가 G라는 거죠. 어떤 러닝 알고리즘을 쓰건 어떤 데이터셋을 쓰건 그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by definition G라고 하면 M개의 하이파서시스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하이파서시스가 되기 때문이죠.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복습했던 유니온 바운드를 써서 G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G가 H1부터 HM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아래와 같은 그런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떤 이벤트라고 했죠? 나쁜 이벤트, bad 이벤트이죠. G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 선수를 넣었을 때 인샘플레러와 아웃 오브 샘플레러가 입실론보다 커지는 그런 배드 이벤트 이런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G라는 것은 H1, H2 쭉 해서 HM 이 중에 하나겠죠. 그럼 아까 유니온 바운드를 생각해 보면 H1을 고르거나 H2를 고르거나 H3를 고르거나 쭉 해서 HM을 고르거나 라고 하는 그런 유니온 바운드에 정확히 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학습했던 유니온 바운드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하이파서시스를 고려하고 있음을 이니퀄리티 안에 녹여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전 페이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확률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면 너무나 명확하게 이쪽에 있는 이 텀, 동일한 텀을 n번만큼 더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조금 더 간략해 보면 이쪽 요 m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전에 소개했었던 회프딩 바운드이죠. 나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어퍼 바운드. 그런데 그것을 n번만큼 더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m이라고 하는 텀이 팩터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 이니퀄리티, 회프딩 이니퀄리티는 하나의 하이파서시스에 대해서 나쁜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미리 하이퍼서시스를 정하지 않죠. 우리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러닝 알고리즘이 M개의 하이퍼서시스 중에 베스트를 골라서 우리는 그것을 G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해프닝 이니퀄리티로 나타낸다면 만약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어퍼 바운드를 M배만큼 크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루스한 소위 말하는 어퍼 바운드인데 굉장히 루스하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일까를 추정하는데 기존에는 뭐 100억 명 정도다라고 했다면 근데 이것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1조 명보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틀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루스하기 때문에 효용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우리의 하이파서시스가 m개 있다면 m배만큼 어퍼 바운드가 커지는 그런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점이죠. 이 확률, 나쁜 이벤트에 대한 확률이 어퍼 바운드가 커진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어떤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싱글 하이파서시스 때 살펴봤던 어퍼 바운드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의 입실론 제곱의 n 이거였는데 지금은 m개의 하이파서시스를 동시에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어퍼 바운드가 m배만큼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m배만큼 루서한, 그죠? 더 헐렁한 그런 바운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뭐보다 작다였는데 거기에 m배를 곱해 주게 되면 바운드로서의 효용성이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너무 루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번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1번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어떤 확률에 대한 그죠? 어떤 이벤트에 대한 확률, 나쁜 이벤트에 대한 확률의 어퍼 바운드가 m배만큼 루스해지다 못해서 만약에 우리가 m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m이란 사실은 무한대잖아요. 우리 하이파서시스 셋에는 보통 무한대 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유한한 m으로 가정을 한 것뿐이었죠. 그럼 만약에 여기 m이 들어갔는데 이 m이 무한대로 가면 확률이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너무나 자명해요. 확률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프딩 이니퀄리티 기반의 우리의 분석은 m이 유한할 때만 의미가 있어요. 즉 H라고 하는 large H라고 하는 하이파서시스 셋 안에 유한한 원소가 있을 때만 좀 전에 했었던 회프딩 이니퀄리티 기반의 분석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무한한 수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론적인 그 분석의 어려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떡하죠? 이럼 또 이제 오늘 또 종강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론적인 이야기는 그만하고 그냥 트라이얼 앤 에러로 머신러닝이란 돌아간다. 뭐 이렇게 조금 덜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지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거 m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과연 머신러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 그것이 수십 년간 이론적인 머신러닝 연구자들의 어떤 그 당면 과제였고요. 그것들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이것이 실제로도 굉장히 훌륭한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정도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